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팁에 대한 세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2시간에 달하는 대담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0대 한인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망명신청자 보호소에서 강간을 저질렀던 이민자가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강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국의 과도한 김치 규제로 인해 한국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유학 연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의 대부분 공약과 정책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같은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팁에 대한 세금입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째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지난주에 네바다주 유세 현장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계속해서 일하는 가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비스 업계와 숙박 업계가 받는 팁에 세금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역대 가장 많이 세금을 올리는 안을 제안한 카말라 해리스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의회와 협력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팁의 세금 부과 폐지 등 정책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 공방에 대해 정재계에서는 팁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한다는 두 후보의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팁에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능률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재정적으로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스티브 로젠탈 시니어 연구관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도를 넘어선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2시간에 달하는 실시간 대담을 생중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담 이후 주요 언론사의 혹평이 이어졌으며 전미 자동차 노조는 두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2시간 내내 대담을 이어가며 해당 장면을 소셜미디어 X로 생중계했습니다. 수년간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두 사람은 이번 대담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간 전기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담을 통해 머스크가 제조하는 전기차 테슬라를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제품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머스크도 역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트럼프의 생각에 동의하며 특정 산업을 비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두 사람의 대담이 알맹이가 없는 지지 행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대담은 트럼프를 위한 유세 현장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별다른 새로운 이야기 없이 서로 칭찬만 하다가 끝난 대담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담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두 사람의 만남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자아도취에 빠진 인물들이며 중산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역시 두 사람이 노동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대담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업을 해도 괜찮다, 당신들 모두 해고됐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며 불거졌습니다.
이에 노동자 계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자화자찬과 노동자를 무시하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남북 국경 문제에 대해 불법 이민자로 인해 미국이 압도당하고 있다며 특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총 800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몰려들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최근 하와이 하놀룰루에서 총격 사건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사회 치안이 약화되고 범죄가 급증하는 등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경찰은 지난 6일 화요일 오전 11시경 와이아나의 스몰버트 하버에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31세 피해 남성은 한인 체일로 종 김씨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해 남성은 25세 라스탄 브라운 카스트로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파링턴 하이웨이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도주한 용의자의 차량이 발견됐으며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갑자기 대여섯 발의 총격 소리를 들었다며 총격범이 사건 직후 자신의 트럭을 타고 달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근에서 사건을 목격한 한 주민은 용의자가 현장을 너무 급하게 빠져나가면서 빠르게 시동을 걸며 타이어가 요란한 소리를 냈고 고무 타는 냄새가 났으며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등 이성을 잃은 듯 보였고 항구 입구 쪽으로 나간 뒤 우회전해 나나쿨리 방향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몇 마일 떨어진 마일리 지역에서 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나 곧 체포되었습니다. 나나쿨리 마일리 지역위원회는 범죄 문제가 현재 가장 큰 안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용의자가 체포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차량 충돌 사고를 냈기 때문이라며 만약 그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호놀룰루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안일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현장과 차량 충돌 지점 사이에 와이아나 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찰서는 그저 열려 있을 뿐 범인 검거에 관심이 없다며 총격 사건과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냐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호놀룰루 와이아나 해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비상사태라며 치안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순찰 강화, 범죄자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총격 사건을 벌이고 도주하던 용의자를 검거해 구금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소에서 강간을 저질렀던 범인이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강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문제로 인한 범죄 증가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이번에도 역시 사법제도 문제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니카라과 출신의 24세 남성 다니엘 다본 보니아는 지난 일요일 저녁 9시 뉴욕시 코니아일랜드 인근에 위치한 리겔만 보드워크 아래에서 46세 여성을 칼로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본 보니아와 공범으로 지목된 37세 멕시코 출신 이민자 레오반도 모레노는 피해 여성의 34세 남자친구가 그들의 공격을 막으려 하자 파이프로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다본 보니아의 성폭행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2022년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뒤 뉴욕시 이민자보호소 입주 4개월 만에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약 1년간 수감됐다가 지난 6월에 풀려난 인물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이번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코니아일랜드의 한 보드워크 아래에서 남자친구와 2주째 머물던 중이었다며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다본 보니아가 접근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먼저 성관계를 대가로 장신구들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공격하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본 보니아는 이번 사건으로 1급 강간, 2급 폭행, 1급 성적학대, 위협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의 공범으로 알려진 레오반도 모레노도 이번 사건으로 2급 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모레노 측 변호사는 모레노가 다본 보니아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에 대한 거센 반발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뉴욕시가 이민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위험한 범죄자 추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2022년 봄부터 약 19만 5천 명의 망명 신청자가 유입됐으며 보호소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이민자들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김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한국 식당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식당 업주들은 검역 횟수가 기존보다 2~3배 늘어난 데다 재검도 까다로워 통과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식당 업주들은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당국의 단속 수위가 높아졌으며 김치에 대한 검사관들의 이해가 부족해 발효식품인 김치 산도에 대한 잘못된 규제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한인업소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김치 담그는 것이 금지돼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2중 3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물론 타주에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한 업주는 주마다 식품위생 관리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까다롭게 김치의 상온 보관을 문제 삼는 것은 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김치의 특성에 맞게 법규를 시정하도록 당국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식당을 인수한 한 업주는 김치의 산도 규정이 까다로워 더 이상 익힌 김치는 내놓지 않고 샐러드식 김치로 대체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정을 따르긴 해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한 식당을 운영해온 한 업주는 김치나 떡, 김밥, 반찬 등의 한식을 고려하지 않고 양식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한식당 업주들이 힘을 합해 한식에 맞는 별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식을 조리하기 위한 국수 뽑는 기계, 파채 기계, 밥솥, 육수를 차게 보관하는 용기 등도 국립과학재단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으며 쓰던 기계도 사용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유학 연수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30% 이상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과 함께 한국 대학이나 정부의 외국인 유치 노력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유학 연수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는 3,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11.3%, 5년 전인 2019년보다 32.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학 연수 목적의 한국 방문은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한류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에서 K-팝, K-영화,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K-컨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젊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취업을 위해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거나 유학을 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며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내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유학 연수는 감소한 상황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유학 및 직업 연수 비자를 통해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45,2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에 46,014명과 비교해 1.7% 줄어든 것입니다. 한인 유학생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팬데믹 전 조사 때인 2019년 3월에 62,207명과 비교하면 27.3%나 적어진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는 일부 사립학교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성적 착취를 하는 데 악용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금까지 최소 8개 주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70% 이상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는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래를 괴롭히고 성적으로 착취하며 신체적인 공격을 하는 영상을 공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이 접속하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모니터링하는 바크 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구글의 문서 도구인 구글 독스를 통한 학교 내 사이버 괴롭힘 사례가 850만 건 넘게 발견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지난해 플로리다주는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과 이어폰 등 학생들의 개인 무선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학교 와이파이를 이용한 학생들의 SNS 접속을 차단하고 학교에서 지급한 전자기기로 틱톡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인디애나와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몇몇 주도 플로리다주를 뒤따라 올해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 있는 동안 내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등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에서는 내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제는 일부 사립학교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미국 학부모 연합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70% 이상이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달라스에서 성장한 한인 2세 법조인이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연방판사에 임명됐습니다.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백교영 판사는 UT 오스틴 대학을 거쳐 포드엠 로스쿨을 나와 뉴욕에서 파산법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수석, 서기 등으로 일해오던 백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고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연방판사 후보자의 자격은 교육과 법률 분야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사적인 기록과 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검증하게 됩니다. 올해 허리케인 시즌을 맞아 5번째 열대성 폭풍 에르네스토가 오늘 오후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를 강타했습니다. 폭풍은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카리브 해안에 수백만 명이 열대성 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주중 중반까지 섬에 폭발성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에르네스토는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열대 지방은 허리케인 대비가 발달하면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데니얼 앱스타인 변호사는 2022년 마로라고 자택 수색과 관련해 법무부에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담은 15쪽 분량의 법률 문서를 발송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기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띈다며 저택 압수수색이 일어나서는 안 됐다고 주장하고 법무부와 FBI의 악의적 기소와 사법 절차 남용으로 인해 법적 비용을 지출해 1,500만 달러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80일 동안 청구를 검토하고 연방법원에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올여름 뉴저지 트랜짓 열차 지연 및 취소 문제가 속출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 머피 주지사는 열차가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요금을 환불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승객들은 찜통 더위에서 2-3시간씩 대기하며 최소 8일간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에 승객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뉴저지 사우스 오렌지 시나 컬럼 시장은 모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차질로 근로자들이 지각할 경우 넓은 아량을 베풀어달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엘름우드 파크에서 청소년 3명이 도난 차량을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들 청소년은 뉴욕 출신의 15세, 패터슨 출신의 15세, 오렌지 카운티 출신의 16세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운전자는 바퀴 하나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계속했고 결국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남쪽 차선까지 도달한 후 통제력을 잃고 159번 출구 파크웨이에서 차가 뒤집혔습니다. 이들 3명은 구금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5세 운전자는 도난 차량 소지, 경찰관 폭행, 도주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2명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경찰 순찰차가 파손됐지만 경찰관은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3명의 남자에게 강도 행위를 한 혐의로 청소년 3명이 오늘 오전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센트럴파크에서 35세, 21세, 15세의 피해자 3명에게서 에어팟과 체인을 강탈한 후 도주했는데 경찰은 57번가 근처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 1명은 여전히 수배 중입니다. 한편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실제로 총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센트럴파크에서 강도 사건은 30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폭행 사건은 작년 같은 시점에 7건이었지만 올해는 10건으로 42.9%가 증가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